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장 시작 전 예상보다 낮은 생산자 물가가 발표되며 미국 주식은 강력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안타깝게도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 중 일부가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며 시장이 급락을 했지만 이후 안정을 되찾으며 다시 원래의 흐름을 이어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장중 2.6%까지 오르는 강세를 보여줬다. 그 상승폭을 거의 내주다시피 했는데요. 다시 1.5%까지 오르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상승으로 나스닥은 한 달 전 만스닥에서 바닥을 찍은 후 11월 초 FOMC 때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 재차 상승하는 전형적인 바닥 지지형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스닥이 정말 바닥이었을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겠습니다만 현재의 물가 하락 등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봐야겠죠. 현재는 이미 바닥 부근에서 1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P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10월 초 3,490에서 바닥을 찍은 후 현재까지 14%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4,000을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S&P는 아직 추세적으로 약세장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약세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약 4,100 부근을 돌파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S&P가 이 부근을 돌파해서 약세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반등장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약세장을 좀 더 지속하느냐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는 12월 FOMC의 금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면 그때가 완전하게 미국 주식이 약세장을 끝내고 추세를 역전시키는 대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며 채권 수익률 역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0베이시스 포인트 가까이 하락하여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3.7%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명목금리 역할을 하는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진다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술주 성장주들에게는 엄청나게 유리한 환경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바닥을 향해 갈 때 오히려 기술주들이 선호받는 주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이러한 흐름을 모두 예상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바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바닥인가? 싶을 때 고성장주들의 주가는 이미 바닥에서 한참 멀어진 뒤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주식을 대량으로 신규 매수했다는 소식도 어찌 보면 이런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버크셔는 왜 TSMC를 샀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버핏이 애플을 마치 코카콜라와 같은 필수제 기업으로 보고 매수를 했듯 TSMC가 만드는 반도체도 이제 미래 산업에서 필수제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관점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기가 바닥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시장은 오히려 기술주 중심으로 먼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매크로적인 의미, 이것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신들의 매수 기록을 통해 감출 수 없는 계획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린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생산자 물가죠. 생산자 물가는 전년 대비 8% 상승하며 지난달에 8.4% 그리고 예측치였던 8.3%보다 확연하게 낮게 나왔습니다. 또한 유가의 영향이 제외된 근원 생산자 물가 역시 지난달에 7.1% 그리고 예측치였던 7.2%보다 확연하게 낮은 6.7%를 기록하며 현재의 물가의 하락이 단순하게 유가의 영향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선행하는 지표죠. 기업들이 원자재를 입고하고 공장을 가동시키고 비용을 지출하는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것은 곧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소비자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의 하락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또는 그 다음 달 발표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지속성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한 달 정도만 더 확인된다면 이제 물가는 누가 뭐라 해도 완연하게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이 날 것입니다. 현재 12월 FOMC에서 기대되는 금리 인상은 거의 빅스텝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후 1월에 0.25%포인트, 그리고 3월에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되며 2023년 3월 5%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대단원이 종결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예측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단계에서의 경기를 알 수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난달보다 살짝 높아져 경기 호전을 나타내는 양수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우하향 추세를 깨트릴 정도의 강세는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역시나 경기의 선행 지표들이 정체된 경기와 낮아지는 물가를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상황도 돈을 쓰기 만만치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3분기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3분기 가계부채는 16조 달러가 넘어가며 전년 대비 8.3% 늘었다고 합니다.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증가율과 거의 비슷하죠. 2020년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인플레이션과 낮은 금리로 인해 소비와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영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까지 부채가 증가했고 물가와 금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더 이상은 돈을 쓰기가 어렵겠죠. 경기는 악화되고 고용은 어려워지고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들의 지출도 줄어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또다시 물가의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직도 바닥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애타게 찾아다니던 파랑새를 바깥에서는 영원히 찾을 수 없듯이 애타게 기다리는 바닥 역시 영원히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닥 찾는 수고 이제 그만두시고 자산의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가치는 지금 어떤가요? 현재의 가격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나요? 단언컨대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투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재앙과 같은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발밑은 그만 보십시오. 어디에서 이 내리막이 끝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발밑 말고 눈을 들어 목적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셨다시피 시장은 하루 동안에도 그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변동성은 마치 미로와도 같아서 다음 모퉁이가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라는 말을 상투적 표현으로 흘려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이미 사라져 있죠. 반면 가치는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어디를 향해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환상은 그만 쫓고 여러분들만의 북극성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